유진모의 핫 뜨거. 유진모 TV. 안녕하세요. 유진모 TV의 유진모입니다. 자, 우리의 신인 연기자 김세별 씨한테서 이제 신인을 떼야 할 듯합니다. 요즘 아주 많이 바쁘네요. 오늘의 핫 뜨거는 혼자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난리죠. 인기 웹툰 작가 기안84 36살인데요. 본명 김희민 씨가 여성 혐오 논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의 웹툰인 복학왕의 네이버 게재를 중지해달라는 요청이 아주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 논란이 불거진 뒤에 주목을 받은 건 지난 14일 방영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인데요. 기안84가 고정 출연 중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편집 없이 방송되는 가운데 오히려 그를 더욱 부각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뿔이 났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그의 하차를 요구한 요청이 불이 났습니다. 물론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면서 기안84에 대한 하차 요구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 그 문제의 컷은 지난 4일과 11일에 올라온 그 복학왕 광어 인간 1, 2화 원본인데요. 스펙이 부족한 여성 인턴 사원 봉지은 양이 정규직으로 입사하기 위해서 마지막 회식 때 커다란 조개를 배에 올린 다음에 돌기로 그걸 깨트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 후에 정규직 입사 결정이 되죠. 봉지은은 그때 대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학벌, 스펙, 노력 그런 레벨이 것이다 아닌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봉지은의 퍼포먼스를 본 40대 남자 상사가 이제 오는가 인재요 라고 감탄하면서 봉지은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죠. 그런데 그 40대 노총각인 팀장은 봉지은하고 사귀는 사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우기명이라는 사람은 그 팀장한테 봉지은과 잡냐? 라고 묻죠. 그 봉지은 양이 들고 나온 조개와 돌기 그리고 봉지은이라는 이름 뭐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뭐 능력이나 가능성으로 사원을 뽑아야지 회식 자리에서 쇼하는 능력으로 뽑다니 이게 재밌습니까? 그 기안84는 과거에도 웹툰 안에서 누나는 늙어서 맛이 없다. 30살의 여자가 명품으로 치장해봐야 20살의 어린 여성에게 비할 수 없다. 이런 대사를 써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또 그뿐이 아니라 청각 장애인 캐릭터 그 주시은 양이라는 등장인물인데 이 대사를 하마나 먹어야디, 말뿌려야디 이렇게 어눌한 말투로 처리를 해가지고 그녀가 뭐 몸과 정신 모두 어눌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해서 논란이 됐고요. 또 249회에서는 한 외국인 노동자한테 그 노동자가 더러운 숙소를 보고서도 근사하다 캅 이게 뭐냐면 사와디 캅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회사 최고다 죽을 때까지 다닐 거다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지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편견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까지 있답니다. 또 나 혼자 산다에선 박나래가 10kg을 감량하고 비키니 화보 찍을 거라고 말하자 비키니를 입으려면 더 빼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무안을 줬거든요. 자, 그러자 페미니스트 철학자인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연구 전임 교수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정면으로 적용했네요. 젊은 몸을 자원 삼아 손쉽게 살아가는 김치녀와 보스라치에 대한 망상과 환상에 기초해 웹툰을 생산해내는 기안84의 세계관은 2010년대 초 일간 베스트죠. 일베가 탄생하던 그 시점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20살 넘게 차이나는 남자 상사와의 성관계로 무능력한 여성이 취업에 단박에 성공했다는 스토리야말로 현재 지금 이 사회를 바꿔나가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한 조롱이자 직접적인 공격이며 여성 혐오의 집약적인 코드다. 빛바랜 여성 혐오 코드를 재미와 유머로 아무렇지 않게 소비하던 지난 시대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그대여 이어 그대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라고 썼는데요. 또 아무리 고스펙의 여성일지라도 채용 단계에서부터 면접 점수 조작으로 인해서 각종 공기업과 금융업계에서 고용에 대해서 성차별을 당하고 있음이 뉴스에서 여러 차례 밝혀져도 기안84의 세계관은 김치녀 망상을 내려놓지 못한다. 복학왕이 악의적인 것은 고용의 성차별, 임금 성차별의 문제는 물론 직장 내의 성희롱, 성폭력의 암울한 현실을 자신의 몸과 젊음을 앞세운 여성이 모두 다 만들어낸 것이라는 책임 전가에 있으며 구조적인 불평등의 현실 은폐에 있다 이렇게 라고 썼는데요. 이 교수가 정말 조목조목하게 옳은 말만 썼어요. 윤김 교수가 워낙 적확하게 핵심만 짚었기 때문에
뭐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안84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 옹호의 근거로 삼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접근해 봤는데요. 기안84의 그 말이, 그 그림이, 대사가 과연 민주주의가 말하는 표현의 자유가 맞을까요? 유명한 법학자인 차병직 교수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인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로서 특히 민주주의의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형태로든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뭐 이 말에 근거하면 기안84의 그 웹툰은 잘못한 게 없네요. 하지만 다음 거를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의사 표현은 개인적 개성 신장의 수단으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그런 개별적인 의사가 모여서 여론을 형성하며 그 공무원 경쟁력의 정도에 따라서 제도화하거나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의사 표현의 공적 기능이다. 여성을 비하한다라고 한 그 기안84의 그 존엄성이 실현됩니까? 사람들이 그를 위대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다른 인간의 존엄성에 기여하기는커녕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외국인 노동자를 폄훼하고 모욕했습니다. 또한 여론을 분열시키거나 과열시킴으로써 절대 의사표현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예가 뭐 맞을지 모르겠지만 기안84를 범죄로 비교하자면 상습범이에요. 사과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래서 그의 사과가 신빙성이나 진정성이 읽히지 않는다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의 사과문을 한번 볼까요? 작품에서의 부적절한 묘사로 다시금 심리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 수달이 조개를 깨서 먹을 것을 없는 모습을 봉지은이 물에 떠있는 수달로 겹쳐지게 표현해보고자 했는데 이 장면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사과를 했는데요. 다른 표현은 몰라도 봉지은을 귀여운 수달로 묘사해보고자 했다는 해명은 저는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커트를 보고서 수달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그 기안84의 발상이 정말로 진짜인지 아니면 저희의 다른 뜻이 있는지 뭔지 금세 알 수 있겠죠. 어쩌다 한 번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두 번까지도 뭐 실수라고 아량을 베풀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안84처럼 이렇게 수년간 여러 차례 거듭 반복되면은 인성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사과는 여론에게 떠밀린 임시 방편이고 그의 의식 자체가 여성, 장애인, 이주 노동자 등에 대한 그 편견이 심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잘못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오늘도 핫뜨거 아주 뜨거운 기안84의 여성 혐오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유진모TV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김세별 씨랑 꼭 같이 자리를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